공항은 언제나 만감이 교차하는 장소이지요.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니 슬픈 장소인 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지금 헤어지는 슬픔이 너무 큰 탓이겠지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타오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엄마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베트남으로 떠나는 엄마를 배웅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함께 나왔는데요. 사위와 한국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보고 한없이 우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을 들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차로 5-6시간 정도 걸리는 박리에우에서 태어난 타오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으며 4살 딸을 둔 엄마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 박리에우에서 새우 양식장을 하셨어요. 이쑤시개 크기 정도의 새우를 8개월가량 키워 몸집이 커지면 수확해서 유통업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 부모님은 새우 양식장을 운영했지만 이익은 유통업자들이 많이 챙기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 박리에우는 새우 양식장을 하거나 염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양식수산물이 킹크랩과 새우예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요. 킹크랩과 새우는 주로 남동부 지역과 메콩강 지역에서 양식하는데 주요 도시로는 속장 푸엔성 그리고 제 고향 박리에서 하지요. 부모님이 새우 양식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새우 양식장에서 놀기도 했어요. 일하시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동생들도 돌봐야 했지만 엄마 아빠 도와주러 양식장에도 자주 가곤 했어요. 엄마는 공부하고 동생들도 돌봐주느라 힘들 텐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하셨고 큰 딸인 저한테 늘 미안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엄마 아빠가 하면 되니까 집에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큰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거나 그렇지 않았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찌민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박리에우의 시골보다는 도시가 동경의 대상이었죠.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을 대도시의 대학을 가기 위해 정말 빡세게 공부했어요. 영어를 전공했는데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되면서 한국어가 공부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도 용돈이나 등록금도 벌어야 했기에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옷가게에서도 판매하는 것도 해보고 영어 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전 세계 대학생들의 고민이지만 베트남에서도 취업은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졸업 후에 전공과 상관없이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하고 싶어 하죠. 베트남 학기는 9월에 시작하는데 여름방학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예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집에 내려갔어요. 엄마는 허리를 많이 다치셔서 새우 양식장 일도 못하시고 집안일도 못하시게 됐거든요. 어느 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오후 5시쯤 부다사원에 갔었어요. 이 부다사원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박리에우에 구경 오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 사원을 구경하러 와요. 엄마의 허리 아픈 것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러 사원에 간 거였거든요. 그런 것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영어로 물어보는 듯한 당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주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남자는 난처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남자는 피부가 여자보다 더 하얗고 TV에서 보던 배우같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동양인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영어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는 간단하게나마 영어가 통한 사람을 만나서인지 그제서야 안도하는 듯 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가봤는데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가방에 여행 정보가 적혀있는 수첩도 있는데 숙소가 어디인지 연락처가 없네요. 라면서 아주 곤란해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방학이어서 베트남에 자유여행으로 놀러 왔다고 했어요. 마침 아빠 친구 아저씨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마침 아빠 친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 있는지 연락해 볼게요 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는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아빠 친구께 연락해보니 마침 방이 여유가 있어서 예약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곳까지 안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는 한국 대학생이었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 졸업반이라고 했어요. 취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자유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의 하노이 등 다른 지역은 가봤지만 박리에오에는 처음으로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도 있기도 했지만 그 남자는 TV에서 나오는 배우 같이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괜히 저 혼자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웠어요. 잘생긴 동양인 남자와 얘기를 하니 마치 연인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저는 순간적으로 설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내 심장 소리가 그 남자한테 전달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 남자와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가는 길이 순간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다면 지금 호치민에 있었을 테고 그럼 이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겠지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피식 웃기도 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대학생이냐고 물었고 저는 호치민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3학년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방학이라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엄마가 허리가 다치셔서 집에 내려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그 남자가 자기는 처음 오는 곳이어서 잘 모르니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새우 등 해산물이 유명하니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왠지 이제 시작하는 연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겠지만요. 웃기죠? 그 남자 이름은 이병호였고 박예우는 처음이니까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는 없는 시간도 내야죠라는 마음이었죠. 괜히 얼굴도 빨개지고 이런 마음이 들키는 것만 같아 부끄러웠어요. 내일 가이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했어요. 다음날 부다사원에 다시 구경 가서 소원도 빌고 해안가에 있는 멋진 풍력발전소도 구경하고 시장에도 구경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도 사 먹었어요. 더운 여름이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지요. 병호 씨는 그날 오후에 슬리핑 버스를 타고 박리에오를 떠났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 같은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우린 서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병호 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큰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휴가 때 병호 씨가 호찌민에 놀러 오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우리 둘은 매일 영상통화도 했지만 서로 그리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병호 씨가 저한테 한국에 놀러 오라고 제안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병호 씨가 있어서 왠지 두렵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한국에 여행 다녀오겠다고 말했더니 걱정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박리에오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저에게는 호찌민도 큰 도시였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는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많이 긴장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든든하게 마중 나와줄 병호 씨 생각의 걱정은 사라졌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밖으로 나가니 병호 씨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병호 씨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았어요. 긴장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저는 그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났어요. 타오, 날 보니 눈물 나도록 좋아? 라고 그가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그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걸으니 정말 엄청난 크기의 규모와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인천공항이 이렇게 웅장한 곳이었구나라고 새삼 느꼈어요. 호찌민 공항도 크다고 생각됐었는데 인천공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촌스러운 티를 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병호 씨는 연신 웃었어요. 병호 씨 차를 타고 수원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베트남의 자동차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 그것도 10년은 넘은 중고자동차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좋은 향기까지 나는 자동차를 타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호찌민에서 타봤던 차하고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었어요. 꿈만 꾸는 것 같았죠. 이렇게 멋있는 남자와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다니 신기할 정도였어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병호 씨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병호 씨와 어느 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부터 고급진 집안의 모습에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베트남에서는 자물쇠로 그것도 2개나 잠그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번호를 누르고 정말 신기했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엄청나게 큰 TV부터 그리고 14층이라 시내까지 다 보이는 전망 좋은 멋진 집이었어요. 병호 씨는 대출도 있어서 갚아나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을 병호 씨와 여행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쉬웠지만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서로 각자의 일에 전념했어요. 매일 병호 씨와 영상 통화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럴수록 서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고 결국 저와 병호 씨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셨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의 시댁 이야기 그리고 한국 남자와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하고 결국 문제가 생겨 이혼하고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베트남 뉴스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욱 걱정이 되어 그랬던 거였어요. 병호 씨는 그런 남자들과 다르다며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1년 동안 반대하신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병호 씨와 결혼했고 예쁜 딸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출산 때도 부모님은 생업을 하셔야 했고 엄마는 또 계속 아프셨고 새우양식장을 비워두고 한국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아기도 어렸기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5년 넘게 한 번도 한국에 오시지 못했어요. 손녀도 영상통화로만 보시게 되었고요. 2022년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외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새우양식장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쉽지만 엄마 혼자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박리에오에서 호찌민까지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까지 긴 여정을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엄마. 혼자서 오실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짠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한국에 도착하셨고 제가 처음 인천국제공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엄마도 그대로 느끼고 계셨어요. 웃음도 났고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엄마를 한국에 오시게 한 것이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베트남은 항상 따뜻한 날씨이기에 1년 내내 나무가 푸르러요. 엄마가 한국에 도착한 때가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이었기에 엄마는 한국의 앙상한 나무가 너무 신기한 모양이었나 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엄마는 한국 큰일 났다. 한국의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 지나고 또 새싹이 돋아나면서 봄이 온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것마저도 엄마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아파트의 카드키, 에어컨도 손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리모컨으로 켜는 것도 신기해하고 아파트 인터폰도 신기하고 밖에 사람이 다 보인다라면서 좋아라 하셨어요. 샤워기도 신기하고 몇 번을 알려줘도 사용할 줄 잘 모르시겠다고 했어요. 비대기가 전기로 작동된다니까. 변기에서 일 보다가 전기에 감전되면 어쩌냐고 걱정하셔서 남편과 저는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면서 화장실의 비대기, 샤워기 등 사용법을 외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외워야 하니 한국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김치냉장고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방이 온돌이 된다는 것에 많이 놀라셨어요. 딸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것 같다면서 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딸이 한국에서 살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서방을 만났으니 베트남에 자주 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 오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걱정만 됐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신기하고 너무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희 딸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영상 통화로 봤을 때는 손녀가 크다고 생각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그맣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2주 정도를 지내셨어요. 엄마랑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청와대도 구경 가고 롯데타워, 명동, 강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여행하는 내내 엄마는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에 연신 감탄했고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참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왜 이리 빠르게 가는 건지 엄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남편이 아이와 잠을 잤고 저는 엄마 배를 만지면서 엄마를 껴안고 엄마와 둘이서 잠을 잤어요. 내가 엄마가 됐는데도 엄마를 만나니 저는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공항에 배웅을 가면서부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내가 부모 형제를 못 만나면서까지 외국에 살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타오야, 울지 마라.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베트남에도 자주 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렇게 맘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트남 여자들이란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해서 베트남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한국 남자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 결혼에 대해 진정성을 가진 베트남 여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곳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한 분들이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